자, 3-1단의 비판적 읽기에서 그 경쟁 어떻게 받아들일까? 요즘 뭐 짧고 금방 끝날 것 같아. 자, 200속 한번 가보자. 자, 이게 소제목 달려 있어. 경쟁은 발전 이끄는 힘이라고 있어. 그럼 일단 경쟁에 대해서 긍정 부정 중에서 그렇지, 긍정적이 발전 이끄는 힘이니까 긍정적 관점이고. 자, 2002 한일 월드컵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한국 축구 4강 진출의 감격. 그날의 감동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 축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던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히딩크의 훈련 원칙은 무한 경쟁이었습니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쪽에서 그 원동력의 가름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거란 얘기지. 요거 무한 경쟁. 여기 원동력이 바로 무한 경쟁이 되겠다. 자, 그는 취임 초부터 역할별로 두세 명씩 묶어 늘 경쟁을 붙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에 주전으로 나가기 위해 남보다 땀 한 방울이라도 더 흘리며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히딩크 감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유도한 결과 한국 축구는 신화라 불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제 시작 부분 보니까 예가 나와 있지. 그렇지. 이제 경쟁 원리는 예시가 나와 있어. 일단 예시 정리해 놓고 흥미 유발의 효과가 있겠다. 자, 한국 축구가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에서 원정 첫 16강의 쾌거를 일궈내며 한 단계 질적 도약을 이룬 건 역시 경쟁 힘이 컸습니다. 다시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이때도 역시 이제 경쟁 힘이었다. 자,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다진 해외파 선수들을 포함하여 국내 프로 축구 리그에서 선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쌓은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 선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를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두 선수 사이에 불꽃 튀는 경쟁이 세계 챔피언을 낳고 피겨의 새로운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얘가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 뭐 따지면 세 가지지. 2002 월드컵, 그 다음에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얘기, 그 다음에 김연아 얘기였지. 얘가 세 가지가 나와 있어. 자, 됐으면 다음 달라. 자,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라고 했어.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경쟁은 본성이네. 자,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일에는 대부분 경쟁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놀이와 오락도 경쟁을 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본론 2의 두 번째 단락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제 경쟁은 인간의 본능이다. 자, 역사학자 유한 하위 증하는 이러한 인간의 경쟁 본능을 호모 루덴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라고 했어요. 일단 호모 루덴스라는 말인데 동그라미 쳐놓고 요것이 하는 의미를 좀 알아두도록 하자. 자, 그는 놀이하는 것이 인간이 하는 행위의 가장 큰 특성이며 이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은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여기 주자. 놀이하는 인간의 특성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경쟁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이제 호모 루덴스와 연관된 얘기지. 자, 인간에게는 이기고 싶은 욕구가 담 넘어자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능가하여 최고가 되고 이를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자신의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놀이하는 존재가 되는 이유, 뭘 충족하기 위해서? 경쟁 본능을 충족하기 위한 거야. 요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래서 놀이하는 존재가 되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인간을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보았던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토머스 홉스 역시 경쟁심이 인간의 본능이다. 얘도 같은 얘기하고 있지. 이 학자도 같은 얘기하고 있어. 인간의 본성 중에는 쌈을 불러일으키는 세 가지 요소인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이 있는데 다시 인간의 본성 중에서 다음 주자 쌈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뭐뭐뭐 있다고? 경쟁심, 소심함, 명예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경쟁심, 우리 지금 경쟁에 대한 얘기니까 특히 경쟁심은 인간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싸우는 이유, 경쟁인데 이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 이런 점들로 보아서 경쟁은 우리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경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지.
그치? 경쟁의 요출시장. 긍정적인 힘을 배우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글쓴이 입장. 긍정적인 측면을 배우고 활용하자. 자, 위대한 경쟁의 힘.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은 경쟁의 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시, 자, 일단은 어느 얘기로 튀었냐면 경제 성장 얘기로 갑자기 튀어버렸어. 자, 근데 이건 역시 무엇과 연관이 있다? 경쟁과 연관이 있다. 자, 1950년대 전쟁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오늘날 수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와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우리 국민이 각자의 자리에서 선의의 경쟁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바로 자유경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자유 또 보자. 자, 그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 무엇과 연관이 있다? 경쟁과 연관이 있다. 이 기본 원리는 경쟁이다. 자, 네 번째 단락.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 원리의 토대를 만들었는데 그는 인간의 이기심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 다시 인간의 이기심 사회를 뭐 한다고 발전시킨다고. 그러면 이기심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야? 긍정적 입장이고 이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했어. 여기도 이제 경쟁의 원리가 들어있지. 자, 그는 인간이 타인에게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선 존재입니다. 다시. 타인에 대한 동정심보다 자신에 대해 애정이 앞선데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기적인 존재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을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 주쳐놓자. 이기심, 요거 인정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인간의 이기심을 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이익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 경제는 이러한 경쟁 논리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점점 더 좋은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이를 만족시키려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오늘날 자유 경쟁의 원리는 일반화되었고 자유 경쟁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 경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요 본론 부분에 있는 건데 지금 학자들 몇 명 나왔어? 3명 나왔지. 지금 학자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놓자. 유한 하이징하 얘는 호모 루덴스라는 말을 통해서 경쟁 본능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자, 다음 넘어가서. 그다음에 토머스 홉스 얘기 나왔는데 이 사람도 경쟁심이 인간의 본능이다. 특히 경쟁심이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투쟁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본능이라는 얘기고 경쟁이.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애덤 스미스 얘기 나왔는데 애덤 스미스 이기심 얘기를 언급했어. 그렇지. 이기심 얘기를 언급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자유 경쟁의 원리를 주장해서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의 토대가 되었다. 자, 됐으면 넘어가자. 자, 마지막 결론.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 이러고 있어.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 빨간색.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점이지, 부정적 관점이야.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해친다고 비판합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논리,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자,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다시 효율성이라는 말, 적자 생존이라는 말 좀 봐두고, 자, 이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넘어서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도외시라는 단어 좀 알아두도록 하자. 도외시라는 단어. 무시하다 이런 뜻이지. 무시하다. 자, 그런 채 결국 강자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쟁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건 글쓴이 입장이지.
자,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경쟁에 뭐가 담겨 있다고? 협력의 뜻이 담겨 있대. 협력. 동그라미 쳐놓고. 이 결론 부분은 핵심 뭐지? 협력. 자,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이 필수입니다.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경쟁 뭐라고?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했었어. 경쟁에 대해서. 자, 내려가자.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 사회로 부르며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약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요 구절 잘 읽어보자. 경쟁. 이거 최근에만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예전부터 있었다. 예전부터 있었다. 자, 계속 해보자.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처럼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시자 앞으로 할 일,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게 한 방식,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아까 여기 공정한 경쟁 조건과 규칙이 함께 발전됐다고 했었지?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면 이 글은 끝. 자, 됐으면 넘어가서 뒤로 쭉 넘어가서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 핵심 구절 모아보기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계속 꼼꼼히 보도록 하고 뒤로 넘어가서 학습 활동 들어갑시다. 자, 요거 묶어주고 별표를 치고 주장과 근거가 있는데 주장에 따라서 그 근거를 좀 찾을 수 있어야겠어. 자, 먼저 첫 번째 주장. 경쟁은 발전을 이끄는 힘이다. 다시 경쟁은 무엇을 이끈다고? 발전을 이끌어. 자, 근거 보자.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다음 주자 2002년 한일 월드컵 얘기 있었지. 그다음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얘기 있었지.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얘기 있었지. 예를 몇 가지 들었어. 그렇지. 세 가지 들었지. 세 가지 예시를 들고 있어. 이게 발전을 이끄는 힘의 근거였고, 다음에 두 번째, 경쟁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라고 해서 본성이다. 자, 그래서 이 본성과 관련해서 여러 철학자들 얘기했었지. 몇 명 얘기했어? 3명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유한, 하위징하는 놀이가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이다. 그리고 토머스 홉스, 경쟁심은 인간의 본성의 하나로 다른 사람과 투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다음에 마지막 애덤 스미스 얘기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다? 이기적 존재인데 이거 잘 활용하면 개인 사회 모두 발전할 수 있다. 세 가지 얘기 나왔어. 다음 마지막 경쟁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경쟁은 서로를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각자의 의욕과 노력을 한층 더 이끌어내는 다음 주시자 긍정적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썼어. 경쟁에서 이건 글쓴 입장이지. 넘어가자. 자, 2번 이 글에 드러난 관점, 다음에 내용, 그 다음 표현 방법을 한번 읽어보자. 자, 다시 관점 봐야 되고 내용 봐야 되고 마지막 표현 방법까지 살펴보면 되겠다. 1번 경쟁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일단 긍정 부정 중에서 예, 긍정적이었지. 자, 밑으로 내려가자. 글쓰기는 경쟁에 대해 서로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상호작용이라고 해. 그래서 긍정적 상호작용 들쳐놓고. 자, 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주는 경쟁보다는 다음에 여기서 연대를 바탕으로 연대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고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정신이 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요거 연대라는 단어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지. 연대라는 말이니까 함께 한다. 자, 다음 2번. 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찾고 이유를 적어보자라는데 요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문제에서는 무조건 이유가 중요하겠지. 이유가 중요하겠어. 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자, 밑에 나가서 자, 밑에 지금은 은퇴한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또한 현직 시절의 선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떼어놓고는 상상하기 힘듭니다라는 내용이 동의할 수 없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 이 내용이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줄쳐놓고 이것은 김연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경쟁뿐만 아니라 다음 주시자 본인의 성취 욕구, 자신감, 노력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경쟁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취 욕구, 그다음에 자신감, 노력 등에서도 성공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 요까지 봐주면 되겠어. 넘어갈까? 오케이. 다음 장. 3번은 넘어가도록 하고 4번까지 하면 될 것 같아. 자, 3번 넘어가자. 자, 다음 글을 읽고 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자. 자, 이 글의 주장, 다음은 다음 글의 주장 비교하고 글쓰기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이 글의 주장, 다음 글의 주장. 일단 이 글의 주장에는 경쟁에 대해서 긍정적 입장이었지. 그치? 다음 글을 좀 읽어보자. 자, 오늘날 현대인은 입시와 취업 등 수많은 경쟁 속에 놓여있다. 경쟁 사회에서 경쟁만이 유일한 발전의 동력이라고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과 그다음에 경쟁을 하지 않으면 모두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쟁과 연대 중 무엇이 진정한 발전의 동력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대한 선수 한 명 뒤에는 99명의 탈락한 학생 선수들이 있다. 학생 선수가 10만 명, 이 중 대학 진학이 가능한 인원이 10%, 대학 진학 후 직업 선수가 될 가능성이 이 중도 10%, 즉 운동을 시작해서 직업으로 삼는 비율은 전체 학생 선수의 1% 뿐이래. 그럼 진짜 선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1%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들어가자.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중도의 운동을 그만두게 된 중도 탈락 학생 선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이처럼 극소수의 승자만을 발전입니다. 이거 추천자. 경쟁 방식이 추구하는 발전이란 것이 극소수의 승자만을 위한 발전이래. 그럼 입장 자체가 긍정적 입장이야, 부정적 입장이야? 얘 부정적 입장이네. 이글 쓰는 부정적 입장. 오로지 약육 강식의 논리에 따라 세상을 1%의 승자와 99%의 패자로 가르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는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협동입니다. 자, 요거 해외에 무엇을 들고 있어? 해외에 예시를 들고 있지, 그치? 해외에 예시를 들고 있어. 자, 우열반 폐지, 등수 없애,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 결과 학업 성취도 편차는 가장 낮으면서 학업 성취도 수준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쟁은 더 이상 우리를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한 명의 웃음을 위해 99명을 울리는 경쟁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협동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쓴 입장은 요거네. 협동과 연대. 자, 함께 웃으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입니다. 자, 예시답 들어가서. 자, 일단 이 글의 글쓴이 네모쳐놓고 이 글의 글쓴이. 자, 이 글의 글쓴이는 경쟁이 발전의 동력이 된다. 는 점에서 경쟁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자, 반면 끊어주고, 활동 글의 글쓴이. 자,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글쓴이는 경쟁이 유발한 약육 강식의 냉혹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고, 얘는 경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1%의 승자가 아닌 99%의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은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경쟁에 대한 입장 차이만 좀 확인해 두면 되겠어. 자, 넘어가자. 이거 되었으면, 다 됐다. 요 단어는 이렇게 하면 끝나겠어. 자, 요 단어는 끝.